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 정보통신 IT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생각해 그 정보통신은 아니고요. 정보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근데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ICT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기술. 그래서 우리나라 왜냐하면 통신이 좀 강해서 ICT라고 그러면 통신이 들어가고 IT라고 그러면 정보기술이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요새 얘기하는 뭐 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보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보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선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유나 어떤 그런 역사, 히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를 선도한다는 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보 기술을 만드는 거를 선도하는 거랑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거를 선도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쪽에는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 기술을 최초로 만들거나 기술 쪽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입지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뭐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그런 쪽은 앞서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쪽은 아직은 좀 그 선도한다. 그렇다고 뭐 뒤처져 있지는 않지만 뭐 선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새로운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은 최초의 정부 차원에서 정보 기술을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전자 교환기입니다. 80년대 말에. 그때 그게 이제 사람이 수동적으로 전화 교환수가 해줬던 거를 자동화 시키는 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래 기술이 뭐였냐가 결국은 이 정보 기술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세계 각국이 이렇게 정보 기술이 크게 발전할 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전만 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거가 이제 미래 기술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국가 너비가 작아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깔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깔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 고속도로에 달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난국을 극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때 기성세대들은 컴퓨터나 그때 뭐 막 인터넷이 일어날 때니까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모를 때거든요. 근데 뭐 자식 세대들이 미래에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컴퓨터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부모들이 PC 사주고 이메일 어카운트 만들고 통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그 통신 하이웨이에 달리는 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한 게 교육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열풍이 붑니다. 왜냐하면 하이웨이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되게 빠른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미국은 전국을 깔려고 그러면 아직도, 전국적으로 어떤 미국 사회 전체가 그 통신망이 깔리기 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가 작다 보니까 한 나라가 다 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 뭐 그때부터 사실은 정부 차원의 뭐 정보학 근로 사업, 그래가지고 뭐 DB를 구축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자정부 사업,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민원실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다 인터넷에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고 민간 쪽에서도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뭐 여기저기서 인터넷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왔지만 그것들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는 좀 실패한 면은 있죠. 근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 활용 강국이 돼서 세계에서 새로 나온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는 어떤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생기게 됐고요. 이후에 뭐 전체정부 뭐 계속 UN 1위라든지 우리나라가 계속 그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 게 PC 보급률, 인터넷 활용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용 강국은 확실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밝다고 보셔도 되죠. 예. IT가 일반 사람들, 국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거든요, 뭔지. 과거에 IT의 주된 게 왜 컴퓨터였고, 지금은, 현재는 반도체고, 미래는 또 어떻게 IT에 변모하는지 좀. 뭐 컴퓨터는 과거 컴퓨터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IT가 생긴 거고요. 컴퓨터는 계속 변화되면서 발전할 겁니다. 모양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뭐죠? 메인프레임에서, 다운사이징해서, 다운사이징 됐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갔다가 다시 클라우드로 뭐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IT를 바라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거가 이제 여지껏의 우리가 보는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IT의 중심이 최초에는 하드웨어에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전쟁이 한 30년 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는 대표적인 IT 기업이 컴퓨터 만드는 기업들, 덱이나 이런, 그 IBM, 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IT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어요. 그게 한 20년 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프트웨어들이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셉이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동안 왜 하드웨어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머추어되다 보니 거기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관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그 무게중심이 데이터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생활과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IT가. 옛날 하드웨어는 사실 우리랑 제조업 기반이었고 전문가만 알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화 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만지는 인터넷의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다가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데이터 세계라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IT가 중심이 우리의 생활 모두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사실 좀 더 내 몸에 맞는 내 자신에 대한 IT 기술이 이제 우리 각각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의 IT 기술의 무게중심이 아니냐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100가지 중에 IT가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강국으로서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우리가 잘한 유산일 수도 있겠죠. IT 활용 강국, 그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를 바라봐도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작아야 되고 그렇다고 적당하게 또 커야 되고요. 적당한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IT에 친화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IT 활용 강국의 입지는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거를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어떤 그 요소, 데이터든 시스템이든 그걸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문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IT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IT를 빨리 활용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시키는 그런 국가라는 거는 미래를 여는 국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IT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IT, 우리나라 문화로 내재화되는 IT, 그리고 전 인류한테 미래 문화를 보여주는 IT 기반의 미래 문화를 보여주는 사회로서 발전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관광이라든지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산업 쪽에
기타 다른 산업 쪽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클 거고요. 특히 이제 활용과국으로서 계속 남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새로 나온 기술들은 다 우리나라한테 먼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럼 제일 먼저 그것들을 접하게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IT 기술 강국도 머지않은 일 아니냐. 그래서 요새 뭐 우리 얘기하는 미래 기술 중에 클라우드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거고, 어떤 규모로서 접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거기에 맞는 기술을 창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계속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IT 아니냐 그런 생각 해봅니다.